자,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화여자고등학교 영어 교사이면서 EBS에서 영어 강의를 하고 있는 윤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로필 사진이 이렇죠. 네, 실물로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EBS에서는 이렇게 인물 보고 뽑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내미는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EBS의 빅마마. 왜냐하면 요새 젊고 이쁘고 실력 있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도 다 가진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올해로 교직 경력이 한 20년, 21년 되고 EBS에서도 한 17, 18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오랜 기간에 쌓여있는 노하우도 있고 또 아이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나이 있는 선생님이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또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EBS의 영어 영역에 있어서 빅마마다, 엄마가와 같은 존재다라고 하니까 그게 또 먹히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이 끝났다면 좀 쉬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의 전략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도 반드시 아셔야 할 게 있으니까 그 이야기 몇 가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미리 보는 수험생의 일정은 머릿속에 이렇구나. 거기에 따라서 학습법, 제가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영어 하나에 있어서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면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EBS I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멀리 가지 말고 또 이렇게 번거롭게 매번 입시 설명에 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와서 제대로 들었으면 언제 어디서라도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입시 정보와 또 아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까지 그래서 긴 수능의 일정에 있어서 함께하면서 언제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의 근원이 어디일까 그래서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19학년도의 대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장 정점은 바로 11월 15일 대수능. 오늘로 201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수시든 정시든 일단 수능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한 번의 시험으로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9월 5일에 미리 한번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으로는 또 부족하니까 먼저 언제 보느냐? 6월 7일에 모의평가를 보는데요. 얼마 전에도 봤고 좀 있으면 아이들 모의평가 시험도 본다는데 뭐가 다르죠? 라고 하는 게요. 대수능은 평가원에 수능을 출제를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은 어떤 경향으로 어떤 난이도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바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있어서는 올해 문제 유형은 어떻고 난도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수험생들은 어떨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9월에 한 번 더 모의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11월에 대수능 준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많은 학력평가들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시금석이 되는 게 6월 7일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얼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만큼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래서 크게 머릿속에 그릴 때요. 내신 시험도 중요하고 다른 시험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6월에 큰 모의평가 그때 우리 아이의 어떤 실력이나 방향을 잡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9월에 시험에 있어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이제 저 때는요. 특히 구체적으로 수시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기준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있어서 뭐가 주안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능 특강 시리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수능에 관련된 개념들이 수능 특강 시리즈 통해서 제시도 되고 있고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6월 7일에 대한 대비를 했다라고 하면 6월 7일 끝나고 나서는 바로 수능 완성이라는 시리즈가 나와서 수능 완성,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서 개념도 개념이지만 이제 문제풀이까지 해서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험생이다라고 하면 1차 시험에 있어서는 수능 특강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의 학업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의평가에 있어서는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 혹은 연계 교재 교육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느냐. 그 이후에는요. 특별한 연계 교재는 없고요. 이제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요. 최종 점검을 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교재, 부족했던 과목, 그다음에 취약한 유형에 대해서 최종 점검도 하고 스스로 많은 모의고사도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요. 한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3월까지는 뭘 하느냐? 기본적인 개념 정리하면서 이제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모의고사까지는 둘째 줄에 보세요. 첫 번째 연계 교재가 되는 수능 특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도 해보고 개념 정리도 해보고 그 6월이 끝나고 나면 9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이제 방학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수능 완성 시리즈를 가지고 좀 더 훈련을 하게 되는 그리고 대수능까지는 전반적인 최종 점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 교재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연계 교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게 되느냐라고 하면요. 우리 부모님도 공부해 보셔서 알 거예요. 국영수 거의 학습의 바다에 빠져 살면서 교과서의 종류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수능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어떤 유형을 공부해야 되는지 기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걸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연계 교재 시리즈인데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 듣기 평가가 초반에 17문제가 나오거든요. 앞에 번호 한번 보세요. 17번까지가 듣기 평가인데 15번까지가요. 옆에 보시면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에 있는 듣기 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조금씩 상황을 바꾸거나 조금씩 내용을 조금 변형을 하거나 그러나 듣기 평가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렇게 지방으로 가게 될수록 이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조금 자신 없어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딴 데 가서 헤맬 필요 없이 연계 교재에 있는 듣기의 수준과 그 유형에 있어서 내가 충분히 훈련하고 있으면 듣기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유형이니까 내가 자신 있게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독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독해도 28개의 문제 중에서 세보세요. 28개의 독해 문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수능 특강 완성에 있어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얘들아 수능 문제가 수능 특강 아니면 수능 완성의 교재의 난이도 그다음에 거기 있는 유형 그 정도만 준비하면 우리는 거기에 기반을 두어서 이렇게 출제를 한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특히 영어 수준이 뭔지 중3 수준, 고3 수준 이거 구분하기도 좀 힘들고 어디에서 어떤 지문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지 교과서는 너무 딱 개념만 나와 있으니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게 연계 교재이면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변형이 되어서 바탕을 두고서 나오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자, 수능에 갔더니 2018학년도 수능의 22번 문제에 이 글의 주제가 뭘까요? 예요. 딱 보시면 Sensory Specific Satiety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감각 특정적인 포만감, 만족감, 우리말도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주제를 묻고 있는 지문이라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조금 지력이 향상돼서 이 정도의 지문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보느냐? 수능 연계 교재, 그 해의 수능 연계 교재에서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러한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독특하고 재미있는 개념이라서 연계 교재를 통해서 쭉 공부를 하지만 이런 포만감, 이 감각과 만족감에 이런 관계가 있고 이거 재밌네요 라고 한번 다루어 본 친구들은요. 요거랑 비슷한 개념의 지문이 나왔을 때 주제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면 훨씬 익숙하게 수월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 교재에 나오는 지문을 바탕으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수준 이해했으면 얘들아
비슷한 주제 내용의 이런 지문들 우리 다룰 거니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도 쉽게도 공부할 필요 없이 이 정도에 맞추어서 준비하면 된단다. 이고 그 교재를 활용해서 70% 이상의 연계를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요. 적어도 영어만큼은 다른 데서 헤매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수준을 내가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되겠구나.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요. 우리가 공부할 때보다 훨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나아가서는요. 하나 더. 31번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빈칸 채우는 거예요. 이건 추론을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문을 쾅 닫고 퇴근하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추론을 해야 돼요. 뭔 일이 있었지? 오늘 윗분한테 혼이 났나 아니면은 뭐 실수를 했나?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요. 저 빈칸을 추론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한 3-4문제가 연속으로 나오면서 이것 때문에 등급이 갈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쭉 있어서 마지막에 한번 봐보면 3점짜리 조금 어려운 거. 이게 수능에 나왔을 때는 당황할 수 있겠지만 딱 봤더니요. 이게 연계 교재에서 이런 지문이 있었어요. 앞에 쭉 하시면 필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슨 영화 얘기 나오는데 요것도 한번 봐보시면요. 영화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 어머님들 영어 오랜만에 하는 게 힘드시죠?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 있죠? 저거랑 앞에 누워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네모로 치워놓은 부분 앞에 보니까 The film had been 이라고 나와 있고 저 부분이 실제 수능에 갔더니 The film had been 이러고 딱 빈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외우면 돼. 그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 이렇게 훈련을 하면 결국은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면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자기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우리 아들 책상 위를 이렇게 봤더니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단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정말 산재되어 있는 많은 개념들, 많은 책에서 있는 거 그것들을 좀 다 모아서 요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라는 걸로 제시하고 있는 게 연계 교재이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국영수 다 마찬가지예요. 문제 푸는데 중요한 거 처음에는 개념이죠. 영어의 개념이다. 1, 2학년 손 들어보세요. 우리 2학년 기특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시험 끝나고서 선생님 제가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런 친구는요. 내년엔 정말 날개를 달아서 갈 거예요. 왜냐? 수능이 이런 경향이니까 난 영어 잘 못하는데 지금은 개념이구나. 영어에 있어서 단어 좀 많이 외우고 구문, 어법 내가 지금 해도 늦지 않구나. 어느 학원을 가지가 아니라 어디를 한번 클릭해보지라고 하면 24시간 대기해서 언제든지 빵끝 웃는 풀 메이크업을 장착한 선생님들이 항상 자세하게 2번이고 3번이고 설명을 해주니까 시간도 벌고 돈도 벌 수 있는 개념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문제 푸는 훈련을 해야죠. 우리도 왜 자동차 주행시험 훈련을 해봐야 실수 안 하는 것처럼 그게 연계 교재를 통해서 올해에 출제될 수 있는 유형과 난이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수능 특강의 앞에 보면요. 금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평가원이 검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올해 수능 교재 우리 수준 보겠어. 이 정도 괜찮아. 이걸 바탕으로 그럼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출제하는 데 참고하겠어. 우리가 검증한 교재야 라고 해서 딱 딱지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신뢰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높은 등급. 저는 그래도 원하는 바가 조금 경쟁률이 있는 그런 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이제 교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실전 점검을 통해서 최고의 탑에 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이 이래요. 그래서 특히 1, 2학년 친구들은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수학의 기초, 영어의 기초. 영어는요. 최소한 단어 2,000개 정도, 3,000개 정도면 충분해요. 얼마 전에 영어가 A, B로 나눠져서
그쵸? 왜 어려운 영어, 쉬운 영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어휘력이요. 한 3,500개, 거의 4,000개 이런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정말 수능 보고 나서 해설 강의할 때 눈물이 나요. 나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그걸 또 1등급을 맞아내고 100점을 받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어려울 필요 없다. 어느 정도만 실력이 검증이 되면 대학 가는데 무리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이전보다는 좀 쉬워졌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 이전보다는 쉬워졌지만 절대적인 영어 능력은 필요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영어 1등급이 몇 점인지 아세요? 90점만 넘으면 돼요. 근데 그 90점을 받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인 건 다 알아야 돼요. 아니 무슨 천재도 아니고 찍어서 어떻게 90점을 받아요. 기본적인 능력은 이때 90점 받은 애나 100점 받은 애나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냐. 한두 개는 좀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한두 개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줘서 조금 여유 있게 공부를 하라고 절대평가로 바뀐 거지. 한국사와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꿨다. 대한민국 역사가 쉬워지고 갑자기 영어가 쉬워진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거에 대한 거는 탄탄히 해두고 나면 이제 훈련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여유가 어디로 가나 했더니 수학하고 국어로 가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영어 전공이니까 듣기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1, 2학년 친구들이요. 듣기 못한다. 연계 교재 내에서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1학년 때부터 차근히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어휘 따로 정리해도 좋겠지만 그날 읽었던 지문 속의 어휘, 그 다음에 어법 문제가요.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출제의 원리가 있어요. 중요한 어법은요. 해마다 출제가 돼요. 왜? 중요하니까. 어디 구석탱이 있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해마다 반복되는 거. 그래서 한번 제가 세봤더니 한 20개 이쪽 저쪽에서 계속 번갈아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최근 기출을 한번 모으거나 최근에 기출을 모을 실력이 없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만 모아서 안내하고 있는 강의라든가 자료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어법에 있어서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건데 3학년이 되면요. 이걸 따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은요. 어휘도 좀 따로 해두고 어법도 좀 시간을 따로 해두고 이번 1학기 내내요. 어법하고 어휘에 있어서 총 투자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저는 지금 2학년 문과 여학생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요.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 3학년 언니들 문제 보지도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본적인 거 그거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해도 충분해. 그리고 2학기 때 조금 슬슬 워밍업 하면서 좀 독해도 좀 해보고 조금 이렇게 익숙이 되고 단련이 되면 3학년 때 가서 달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조금 아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어머님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보면 공부는 되게 못하는데 전교 1등 책 보고 있는 이런 애들은 결국 중간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인 탄탄함인데 고3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별표에 있어서요. 우리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연계 교재를 보면서 힘들어도 어거지로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단어 뽑아서 외우고요. 그 안에 있는 구문 설명 차근차근 들어보고요. 연구해보고요. 그러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겼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하필 그거 밥 먹고 나서 오기 싫어서 잤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니까 학교 선생님 바빠요. 시험 출제도 하셔야 되고 선도위원회도 가셔야 되고 4시간에 딱 맞춰서 설명을 또 잘 못 해주세요. 만나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집에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대기. 클릭만 하면 나와서 100번을 물어봐도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풀 메이크업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무한 반복 가능할 것 같아요. 벌써 한 7, 8년 전인가요? 군대를 제대한 남학생이 큰 포부를 갖고 다시 대학에 도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수능책을 펼쳤는데 군대를 갔다 왔으니 물어볼 선생님도 없고 학원을 다니기도 애매하고 근데 오랫동안 영어는 제자리에 아예 접어두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EBS를 강의 클릭하면서 힘들죠. 버겁죠. 군대에서 2, 3년을 있다가 다시 영어를 보는 거니까. 그래도 정신력이 대단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미대를 갔는데요. 미술대학을 갔는데 자기는 영어를 3등급만 받으면 된대요. 정말 3등급이 나왔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니라고 했더니 수능 특강을 7번 봤대요. 다른 건 볼 시간도 없고요. 하나라도 7번을 보니까 눈에 보이더래요. 계속 반복해서. 그 과정에서 실력이 쌓이고 안목이 쌓이고, 그래서 그 친구를, 저는 여고에서 근무하는데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이런 설명회 갔더니 제일 뒤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설명회 끝나고 나서 조용히 뒷 대기실로 와서 저한테 인사를 왔더라고요. 선생님, 전 누구누구인데 이래서 선생님 덕분에 영어를 통과할 수 있었고 그래서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람이 느껴지는, 내가 이렇게 때로는요, 아무도 없는 그런 깜깜은 아니지만 아무도 없는 그런 스튜디오에서 혼자 카메라 보고 정신 살짝 놓은 여자처럼 떠들고 있지만, 어디에선가는 내 목소리를 통해서 희망을 듣고 꿈을 키우고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되게 보람을 느끼는, 그게 여러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영어에 관련돼서는 특히 3학년 친구들, 반복의 반복이면요. 우리 어머님들 결혼하실 때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 넘어가셨어요? 아니면은 첫 번째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을 이렇게 혹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다 보면 진심이 통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는 거.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EBS에는 3학년 내용들만 있느냐? 오늘 보신 자료 앞에 보면요, 커리큘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는 내신을 위한 강의들. 지금 내신의 철이다 보니까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보면 교과서에 관련된 학원 자료가, 교과서가 50페이지면 학원 자료는 1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아이들이 다 보지도 않는, 꼭 필요한 거, 꼭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내신 관련해서 1학년에는 참 강좌가 많아요.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똑같이 하지만 더 차분하게, 더 꼼꼼하게 하는 진도 특강도 있고요. 시험 직전에는 요약, 그리고 우리 1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본 거 그걸 가지고 또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되는, 그것도 EB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몰라서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자료들도 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학력평가 받다, 일일이 문제도 다 설명해 주시고 난이도 분석도 다 해주시는 강의도 있고요. 공부법 특강 이런 건 한번 부모님들도 한번 봐보세요. 옛날에 나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래서 내가 별로였구나. 요즘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2학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을 위한 강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평가 보고 나면 분석, 해석도 있고 역시 공부법 특강. 하지만 그래도 3학년 자료가 제일 많기는 해요. 3학년에 있어서는 수능의 기초에서부터 수능 특강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너무 많아서 못 듣겠어요. 그래서 수준별로, 과목별로 클릭할 수 있게 지금은 개편이 되어 있어서 훨씬 찾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괜히 오늘은 어느 인터넷 쇼핑 가서 뭘 살까 하는 것보다 어떤 강의가 있나 오늘은 들어가서 저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그 사진과는 또 다른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나? 그리고 내친 김에 들어가서 프로필 사진 저런데 강의할 때 모습은 어떨까 클릭도 한번 해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런 강의들도 있는가 하면 개념, 특강, 아무래도 완성이 제일 빅 강의이기 때문에요. 여기엔 다양한 자료와 문제 푸는 법과 그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이런 건 이런 게 이렇게도 변형이 된다. 이렇게도 응용이 된다. 학생들 혼자 할 수 없는 것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것도 관심이 있으세요. 수능은 수능인데 결국 논술, 학종. 근데 이거 어떡하라고. 학교에서도 대비가 되긴 하겠지만요. 보시면 학생부 전형에 관련돼서 심지어 자기소개서 쓰는 법,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어떻게 기출이 있고 어떻게 준비한다. 이것까지도 자세히. 아까 윤윤구 선생님 계시잖아요. 어제 오픈했다고 하던데 학생부 종합전형 성공한 선배들이 직접 얘기해주는 나 이렇게 준비했고 이런 게 좋았다라는 걸 신규 제작한 것도 어제부터 오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가서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S대 간 어떤 학생들 어떻게 대학 갔는지 내가 어떻게 그 S대 학생을 찾아갖고 얘기를 들어보겠어요. 일일이 모아서 인터뷰도 해보고 선생님께서 자료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그런 것들 보시죠. 논술에 있어서도요. 오늘 EBS 팝업에 올라갔더라고요. 선착순으로 논술 과제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첨삭 지도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가까이 있는데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수능 기초를 위해서 개념에서부터 기출문제 분석 그리고 공부법은 잘하는 선배들의 얘기 때로는 내 얘기보다 선배들의 얘기가 더 잘 먹히는 저희 그럴 때 되게 속상할 때 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얘기하더라도 귓등으로 듣더니 어느 날 애가 딱 오더니 엄마 나 이렇게 할래요. 왜? 선배가 와가지고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거래. 내 얘기랑 똑같은데 내 얘기는 안 듣고 선배 얘기는 찰떡같이. 그런 공부법 특강도요. 선생님의 이야기, 선배들의 리얼한 목소리로 나오니까 이런 거는요. 짤막한 클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다 가다 보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내신 진도를 위해서도 수능뿐만이 아니라 고3뿐만이 아니라 1, 2학년을 위한 수능 외에 내신 강의도 있구나. 이러니까 제가 무슨 EBS 홍보대사 같긴 한데요. 왜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 EBS를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거기 있는 알짜의 정보들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몰라서 못 쓰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진짜 유용하게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학교 선생님들에 의해서 제작되는 강의들과 자료들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논술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우리 아까 1, 2학년 친구들 있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가보면 1학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2학년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학년별로 한 2, 30분 정도의 짧은 강의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 동생 아이들 밑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겠구나. 이거요. 대입 상담실이라고 해서요. 요것도 되게 획기적인 난 대입에 대해서 궁금하다. 근데 이거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까? 대입에 관련된 건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근데 가끔은 물어봤는데 대답 없는 메아리일 때도 많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사이트에 글을 올려도. 근데 여기에 있어서는요. 상담 글을 작성을 하죠. 그러면 답변 선생님, 학교 선생님 내지는 전문가 선생님입니다. EBS에서 검증하신 그분들이요. 저게 무서워요. 18시간 내에 답변 완료. 하다 안 되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언제 이후에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언질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변 알림 문자를 받으면 내 답에 대해서 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 이거는 많이 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폭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거 나 이거 알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러고 또 구체적인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는 가이드까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들어가 보면 뭐 입시 카드 뉴스라든가 대학별 입시 정보라든가 그 클릭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제가 작년에 3학년 이과 담임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과 이름도 달라져서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학과하고 지금은 굉장히 다르고 또 나와서의 진로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학과 가이드라고 있어요. 국내에 있는 웬만한 학과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고 나가면 앞으로 진로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뜬금없이 우리가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저 뇌인지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그러면 몰래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구나. 근데 얘는 이 성향이 아닌데 미리 알고 있으면 아이에게 이야기하거나 또 상담하거나 부모님들도 좀 덜 답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너무 이런 게 학습적인 것만 있다라고 하면 듀나 공감이라는 게 EBS 홈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떠 있는데요. 듀나가 뭘까요? 듀나 혹시 아세요? 듀나. EBS I가 공식 홈페이지 명칭이잖아요. 그걸 깜빡 잘못하고 한글로 쳤더니 듀나가 나와요. EBS I가. 그래서 애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듀나 공감 딱 클릭하고 가면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뭐 이벤트도 있고요. 꿈 장학생이 뭐냐면 EBS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뭐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되게 감동적인 것도 있고 꼭 무슨 뭐 스카이 대학만 가고 이런 친구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역경을 극복했습니다라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와 영상이 담겨 있어서 저는 수업 애들이 5월, 6월 되면 많이 힘들고 지루해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 정도 이렇게 클릭해서 보여주면 되게 많이 감동받아요. 그 중에 하나 감동적인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요. 고3 수험생 딱 시험 보는 장면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가 하나 시험을 보다 울어요. 걔만 우는 게 아니라 다 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국어 영역 시간에 지문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짜고 치는 드라마틱하게 만든 거지만 그걸 보고 우는 그 영상을 보여줄 때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누구야 힘들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힘들지 근데 네가 잘 견뎌줘서 고맙다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제가 약간 뭉클한데 그걸 보여줬더니 애들이 좀 숙연해지면서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마음도 이렇구나라는 거를 그리고 나서 얘들아 공부 좀 하자라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한번 봐보시면 재미난 영상들 같은 것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옥 같은 얘기들 많이 나올 텐데 언제든지 다시 보게 할 수 있어요. 이 입시 설명이 되게 좋은데 왜 하필 부산에서 해? 오산에는 또 언제 올 거야? 부산까지 가실 필요 없이요. 몇 주 지나면 올라오니까 클릭해서 볼 수 있어요. 다시 보기까지.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요. 이런 데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 간극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과 집안과 요 사이에 있어서 뭔가 2% 부족한 거 EBS에서 채울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저는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굳이 다른 데에서 정보를 사지 않더라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우리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 한반도에 이런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즐거운 경험도 있지만 이제 공기청정기 없으면 숨도 못 쉬겠구나 라는 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딱 변하지 않는 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 제가 20여 년의 고등학교 교사 생활하면서 10년 정도를 고3 담임을 하다가 이제 2학년을 맡았거든요. 그 10년의 경험에서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제 저희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라 이제 앞으로가 험난해요. 나는 어떤 부모가 됐으면 좋을까? 10년의 경험에서 몇 가지 남는 것들이 있어요. 기억에 남는 부모님들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과연 어떤 부모가 돼서 우리 아이와 함께 가면 좋을까? 라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 몇 분의 타입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요. 한 7, 8년쯤 됐어요. 아이가 참 잘해요. 아이가 잘하고 욕심이 많으니까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세요. 잘하니까. 그래서 수시 면담을 하는데 아버님께서 포트폴리오를 쫙 만들어 온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아버님이 이거 어떻게 다 준비하셨어요? 각 입학처에 가서 물어보고 자료 다 해서 그 은행에 다니셨나 그럴 거예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되게 나이도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가정이 힘든 아이였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장학금도 많고 여러 가지 활동도 많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많이 지원해주고 좀 능력이 있고 하니까 장학금도 많이 주고 활동도 많이 하고 아이가 꾸준히 따라오면서 드디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 아버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졸업식에. 나이도 많고 내가 도와줄 수도 없는데 오로지 믿는 거는 아이 하나가 열심히 한다는 거 믿고 응원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딸은 학교가 거의 키워준 것 같다. 너무 감사하다.
모자란 부모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해서 A4 2장짜리 자필로 쓰신 편지 받아본 담임선생님이 몇이나 될까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지원은 못하지만 믿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부모님도 참 대단하면서 나도 그런 부모의 입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욕심도 생기고요. 어떤 어머님은 한 번도 얼굴을 못 뵀어요. 왜냐하면 늘 바쁘세요. 밤에 이제 장사도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입시 끝날 때까지 어머님은 뵙지 못했지만 가끔 문자로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 잘 지내고 있는지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엄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어머님이 바쁘니까 얘가 강하더라고요. 선생님 어차피 제 인생이고요. 엄마 바쁘신 건 우리 먹여 살리려고 바쁘신 거고 공부는 제가 해야죠. 혼자서 척척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대학을 가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든 상황이 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교 생활도 하지만 EBS 강의도 하고 그럼 우리 자식은 강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타입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두고 감사한 어머님은요. 연로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안 계셔서 혼자서 키우시는데 아는 게 없으시는 거예요. 성적표 갖다 주면 읽을 줄도 몰라요. 어머님도 보셨어요? 요새 성적표? 뭔 그렇게 많은 건지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수능 성적표는 되게 간단해요. 딱 등급하고 점수밖에 없는데 모의고사 보거나 내신 시험 보거나 무슨 표준 편차의 등급에 무슨 뭐 ABC도 요새 나오고 수음이한 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모르세요. 근데 이게 왜 자식을 향한 따뜻한 마음 있잖아요. 한 번은 딸이랑 싸운 거예요. 근데 뭔가 도와는 주고 싶은데 엄마는 아는 게 없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왜 슬럼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좀 이렇게 TV도 보고 이러니까 뒤통수에 대놓고 야 다른 애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 그래갖고 잘할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딸이 엄청 서운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하는데 우리 학생들 공감하시죠? 나름대로 하다가 딱 쉬는데 항상 그때 타이밍에 뒤통수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3일 동안 이제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물론 집에서는 안 먹고 학교 가서는 뭐 다 먹었죠.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3일째쯤 돼서 이 학생도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굶어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항복을 할까 말까 엄마랑 화해를 할까 말까 근데 그 어머님이요 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막 능력이 많으시거나 이런 커리어우먼이 아니니까 남루하게 교문 앞에 와서 누구 좀 불러달라고 그리고 갔더니 엄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밥 먹었니? 저녁 먹어. 야자를 하니까 밥 먹었니? 당연히 안 먹었죠. 도시락도 안 싸가고 엄마 챙겨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도래도래 하니까 엄마가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딸도 따라가요. 그랬더니 학교 앞에서 좀 괜찮은 식당에 들어가서는 뭔가를 시켜서 묵묵히 먹어요. 말도 안 해요 서로. 근데 먹는데 딸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우리 어머님들은 느낌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밥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하지만 엄마는 딸은 괜찮냐? 그리고 딸은 엄마 괜찮아요. 그걸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그 딸이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엄마의 진심을 알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걔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어머님은 어떤 어머니인가? 자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자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어머님. 저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바로 우리 엄마거든요. 많은 정보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식을 헤아리고 우리 자식이 뭐가 힘들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자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 저는 그 마음 하나만 다시 새기셨으면 오늘 함께한 3, 40분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들에게 한마디 할게요. 부모님들도 힘들어요. 근데 수험생들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지만 어떡하던 겪어가야 하는 길이잖아요. 그럴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항상 무언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해낼 수 있을 거고 반드시 해낼 겁니다. 힘들다면 나를 한번 보세요. 아주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분이 겪은 만큼의 힘든 상황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 생길 때는 그 우리보다 더 힘든 역경에 있어서도 세상이 빛이 되고 지금 우주의 별이 된 이분이 남긴 한마디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힘든 하루를 조금 더 이어가는 데 있어 하나 더 극복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수험생의 길로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와 우리 가정의 극간에서 EBS가 함께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도 그렇고 특히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많은 정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유형의 부모의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모의 유형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 화창한 토요일에 여기 와 있는가. 나는 어떤 부모의 자세를 그리고 목표를 가져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오늘 밖으로 나갈 때는요. 굉장히 마음이 좀 훈훈하게 따뜻하게 들어올 때는 무슨 대학을 보낼 거야가 아니라 나가실 때는 좀 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